안녕하세요. 한의사 문상현입니다. 오늘은 탈모 질환 중에 난치성 원형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은 베네 솜털 그리고 솜털 그리고 종말털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탈모 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머리카락, 눈썹, 수염과 같은 종말털입니다. 외관상의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질환이라서 점차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발의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모발은 이제 피부의 부속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 피부층에서 진피층의 하단에 자리 잡고 있고 제일 아래에 있는 모유두에서 모발이 만들어지고요. 모유두는 혈액 공급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낭의 중간에 있는 피지선에 의해서 모발에 윤기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상의 문제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발의 경우에는 성장기와 그다음에 퇴행기, 휴지기 그리고 다시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계속 평생토록 모발이 교체되면서 계속 자라게 되는데요. 3에서 6년 정도의 성장기를 지나고 모유두가 위축되면서 퇴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3, 4주의 퇴행기, 즉 모발이 노화되는 시간이 있게 되겠고요. 그 뒤로 빠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휴지기 3에서 5개월 정도의 휴지기가 있는데 대부분 매일매일 탈락하는 모발들은 휴지기 모발이게 됩니다. 그리고 휴지기 모발이 있는 상황에서 모발의 성장기로 다시 접어들면서 모유두가 다시 정상화되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자라난 다음에 휴지기 상태의 모발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고를 반복할 때 머리숱이 줄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정한 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부분 탈모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탈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휴지기 모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모발이 약 90% 정도, 그 다음에 휴지기 모발이 약 10% 정도, 그 정도가 정상적인 형태인데요. 탈모가 진행하게 될 때는 휴지기 모발이 20%까지도 증가하게 돼서 일일 탈모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머리숱이 점점 줄어들고 가늘어지는 형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발을 단순히 피부에만의 문제로 보진 않았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신, 비패신, 오장과의 상관성 그리고 몸의 구성 성분 중에 혈이라는 피라는 성분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놨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황제내경이나 의학입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모발에 관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발은 신에 속하고 신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혈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해서 혈이 성하고 건강하면 모발도 윤기가 흐르고 건강하고요. 혈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발도 탈락되거나 하얗게 되거나 누렇게 변색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폐가 피부와 모발을 관장하는 장기로 봐서 폐의 건강 상태도 모발의 건강 상태, 피부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혈과의 오장과의 상관성에서 간은 혈을 보관하고 해독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심장은 혈을 추동하고 주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는 통섭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오장 모두가 모발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말할 때 모발의 문제는 곧 건강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몸을 싸고 있는 피부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수풀과 같은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들, 뭐 햇빛이 너무 많이 쬐거나 아니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거나 아니면 피부 건강이 악화돼도 탈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모의 구체적인 정의는 모발이 가늘어지는 굵기가 감소하고 밀집도가 감소해서 숱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모발이 소실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동양인의 경우에 정상적인 모발의 개수는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휴지기 모발이 그중에 한 10% 정도 차지한다고 볼 때 5천 개에서 6천 개의 모발 정도가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탈락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100일 기준으로 볼 때 하루에 정상적으로 교체되기 위한 탈모량은 50개 전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모량이 50개를 넘어서 100개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머리숱이 점점 가늘어진다든지 그렇다면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가을철에는 털갈이와 같은 동물적 습성이라든지 여름철에 두피, 모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을 탈모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대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 정상화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탈모증의 유형은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탈모죠. 남성 탈모가 있습니다. 대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이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개 머리숱이 없으면 늙어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못생긴 남자보다 숱이 없는 남자를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인간이 노화가 진행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탈모가 있기 때문에 탈모가 있는 분들은 이제 좀 늙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뭐 예를 들어 한 4, 50대 이상에서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는 노화가 남성 갱년기 이후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다, 유전적인 경향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노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다른 스트레스나 음주나 흡연이나 이런 악화 요인으로 인해서 20, 30대부터도 탈모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의 경우가 여성 탈모인데요.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대개 가장 일반적으로 탈모가 생기기 좋은 조건이 산후, 출산 후에 생기는 산후 탈모, 그 다음에 갱년기에 생기는 갱년기 탈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나 그 다음에 잦은 미용, 펌어나 염색으로 인해서 그 두피와 모발 건강이 악화되면서 탈모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병적인 탈모로 간주하고 치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원형 탈모인데요. 원형 탈모는 부분 탈모라고 부르는데 원형의 형태로 모발이 소실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형 탈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원형 탈모의 경우가 소형의 원형 탈모만을 남기는 경우에는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여러 개 생기거나 아니면 더 심해져서 머리 전체가 빠지거나 심지어는 채모까지 빠지는 전신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난치성 원형 탈모라고 부르고요. 외관상으로도 심각하게 진행하지만 회복이 된 뒤로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원형 탈모증이 요즘 들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04년 같은 경우에는 11만 명 정도, 11만 2천여 명 정도의 그 진료 인원이 있었다면 2012년에는 15만여 명 정도의 진료 인원으로 약 3만 명 정도 진료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8년 동안에 35% 정도가 증가한 것인데요. 그런 경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9세에서 24세까지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 원형 탈모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11,000여 명 정도의 원형 탈모 환자가 있었다면은 2012년 4년 만에 1,000명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숫자로 보면 적은 편이지만 그 소아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서 발병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서 도리어 더 그 심각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모주기에서의 모발 교체가 아니라
모유두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그 손상되면서 자가면역적 염증이 발생하면서 모발이 자라지 않고 그래서 끊어지고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예를 보면은 이렇게 그 왼쪽 사진과 같이 모발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끊어져서 밑둥만 남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모발이 끊어진 형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발이 빠질 때는 약간 물방울 형태로 모근이 보이게 돼 있는데요. 원형 탈모와 같은 경우는 끊어진 형태나 아니면 가늘어진 형태 이렇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모발이 탈락되게 됩니다. 그럼 원형 탈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아직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첫 번째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발병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원형 탈모 환자들이 한 20,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요. 하지만 아직 원형 탈모를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발견돼 있지 않고 추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 탈모를 유전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형 탈모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원형 탈모의 발생률이 좀 높다.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아니면 신체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에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는 주장인데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면역 기능이 높은 문제가 아니라 면역계가 불안정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면역 체계라는 거는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의 이물질, 뭐 바이러스나 아니면 박테리아, 뭐 이렇게 미생물들이 들어왔거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체계가 면역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를 지킬 때 어떤 군인과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텐데요. 면역계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은 정상적인 내 몸의 세포를 면역 세포들이 공격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뭐 류마티스 관절염, 원형 탈모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서 어떤 작용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대개 이제 모낭의 각질 형성 세포에서 발현되는 이제 항원이 그 T셀과 작용해서 생긴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강력한 소염제인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직 그 명백한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아서 치료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환경인자, 즉 스트레스인데요. 현재 가장 높게 원형 탈모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원형 탈모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정신심리학적인 검사를 해봤을 때 약 50% 정도에서 이상이 발견된다고 하고요. 정신과적인 문제와 피부 질환과의 상관성이 높은 질환들이 요새는 이제 정신 피부과학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개 원형 탈모를 치료할 때 면역 억제제나 아니면 강력한 소염제인 스테로이드 국소적인 약물 치료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치료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신심리학적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정신피부과학이라는 어떤 한 분야로 지금 새로 정립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과 피부질환의 경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신질환이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아니면 영향을 주고 피부질환이 정신질환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정신생리학적 질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형 탈모이고요. 정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탈모와 같은 질환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질환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원형 탈모 같은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1차적인 정신질환, 1차적인 정신과적 질환인데요. 예를 들어 불안, 우울, 강박, 망상, 환청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생충형 망상이라든지
대표적인 탈모 질환이 이제 발모벽인데요. 불안장애 같은 게 있을 때 자꾸 손톱을 물어뜯듯이 이렇게 머리를 잡아 뽑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탈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차적인 정신과적 질환인데요. 탈모와 같이 아니면 이제 태선화, 아토피 증상에서 너무 긁어서 발생하는 태선화라든지 흉터를 남기는 이제 피부 질환과 같은 경우에 외형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대인기피증과 같은 사회공포증 같은 게 정신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피부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탈모에는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리학적 원인이 많이 작용을 하게 돼 있고요. 반대로 이제 원형 탈모, 특히 난치성 원형 탈모가 발생하는 환자분들의 성격적 특성을 연구해 보면 첫 번째가 내성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외부 자극에 대한 문제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내적 갈등으로 쌓여서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짜증이 나고 뭐 화를 많이 내고 하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쌓이다가 더 심하게 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자기 스스로도 통제 못할 만큼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보복 운전이라든지 그 테러 같은 것들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 표현 불능증은 이제 1967년에 시푸너스란 분에 의해서 이제 주장된 용어인데요. 심리적 갈등의 문제가 뭐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적으로 쌓여가서 생기가 문제가 보이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 표현도 없고 행동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갈등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계속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인데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후 격분 장애,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나 정신적인 충격,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뭐 좌절감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무력감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다가 한순간에 표출돼서 그 분노로 표출돼서 조절하기 힘든 상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것들이 신체적으로 드러나서 신체적인 증상,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뭐 이런 류의 신체적인 증상과 같이 동반될 때 화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화병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화병의 문제들은 이제 칠정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 노, 우, 사, 비, 공, 경 이 7가지 정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정서의 문제가 생길 때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병이 생기는 것들을 이제 칠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정신은 7가지 그 감정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문제가 되면 병이 된다. 그래서 그걸 칠정상이라고 표현하고요. 경계, 정충, 그다음에 건망 뭐 이런 등등의 징후들로 동의보감엔 표현이 돼 있는데 갑자기 잘 놀라든지 아니면 가슴이 뛴다든지 그다음에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칠정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체질에서는 희노애락의 4가지 정서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것도 표현해 주는데 애노의 감정은 기를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희락의 감정은 기를 하강시켜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신과 비패가 상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신체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고려돼야 되고 감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제내경에는 이제 소화생기 장화시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를 의미하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작은 스트레스, 외부든 내부적이든 자극들은 충분히 활력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견딜 수 있는 자극 내에서는 그 활력이 되고 목표가 되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 심리적으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장화라는 커다란 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운을 잡아먹는다고 표현해서 분명히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밝혀놨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적정한 자극은 활력이 되고 좀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반면에 그 너무 강한 자극들은 불안함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무력감, 좌절감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가 원형탈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원형탈모가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 물론 그 중간 과정이 분명히 있게 마련인데요.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들을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 중간 단계에서 심리적인 변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같은 분노, 우울, 좌절, 무력감 같은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고 신체적으로는 소화장애, 되게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몸의 장기들의 기능들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소화장애나 아니면 배변의 이상,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그런 배변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장애, 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잠을 자도 자꾸 깬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계속 잠이 온다든지 그런 수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성적인 통증, 역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성적인 통증도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나아가서는 면역의 불안정이나 아니면 면역력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작스러운 심한 생리통이나 아니면 생리불순,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생리불순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누적되고 해결되지 못할 때 더 심각한 질병으로 가게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원형탈모와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난치성 원형탈모의 유형은 이제 작은 원형의 탈모반이 아니라 커다란 원형의 탈모반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탈모반이 여러 개 발생하는 다발성 원형 탈모의 경우, 그 다음에 머리 전체의 모발이 빠지는 전두 탈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몸 전체에 채모까지 빠지는 전신 탈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탈모반이 너무 여러 개 발생하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뱀이 지나간 것처럼 탈모가 발생한다는 사행성이나 역사행성의 탈모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치료율이 낮은 편이고 치료가 되더라도 재발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치료하고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형 탈모가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의 선행 단계를 잘 살펴서 관리하고 치료해 준다면은 충분히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관리도 잘 될 거라고 보입니다. 사진에서 가장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단발 대형 원형 탈모라고 보입니다. 지금 왼쪽 측두부에 모발이 대부분 빠졌다가 다시 나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다발성 원형 탈모입니다. 탈모반이 2개 이상, 일정 크기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고요. 그 세 번째 사진이 사행성 원형 탈모입니다. 보통 그 사행성 원형 탈모나 역사행성 원형 탈모는 탈모반이 너무 여러 개 발생하면서 그것들이 이어져서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발성 탈모의 좀 심한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전두 탈모 사진입니다. 모발이 거의 전체가 빠지고요. 여기에서 눈썹이나 채모가 소실되게 되면 이제 전신 탈모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난치성 원형 탈모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나 아니면 특징은요. 어린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번 재발하는 경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탈모 부위가 정수리나 이런 쪽보다는 뒷머리나 옆머리 이런 쪽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인에서 유전적인 경향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원형 탈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에서 감정 표현 불능증이나 뭐 분노 조절 장애 같이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거나 아니면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모가 대부분 원형 탈모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긴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나 아니면 발견하고 바로 즉시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해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한 2, 3개월 이상 탈모 부환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은 이제 치료를 통해서 꼭 회복시켜줘야 되는 난치성 원형 탈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 두피에 함몰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잘 회복되지 않는 난치성 원형 탈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난치성 원형 탈모의 치료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가면역성 염증을 해결하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접촉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DPCP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면역계 자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면역 억제제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발모 효과가 있는 미녹시딜을 많이 도포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피부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고요. 한방 치료에서는 탈모의 원인을 오장과 아니면 혈과 관련을 두었기 때문에 칠정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반응들을 고려해서 몸에 혈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오장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는 두 가지의 전두탈모 사례가 나오는데요. 젊은 청년에게 생긴 전두탈모의 치료에서 대표적인 보험약인 육미지왕한을 써서 2달 만에 머리가 다 나게 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젊은 여성이 젊은 부인이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혈에 열이 생겨가지고 탈모가 왔다고 보고 사물탕을 써서 회복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2개월, 6개월 이렇게 치료 기간이 단기간이 걸리지 않고 오래 걸리는 치료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과연 이제 나의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신체적인 문제가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들인데요. 사상 체질별 체질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이나 소양인 같은 경우는 기가 상승하는 체질이고 열이 많기 때문에 화를 잘 다스려주는 그런 생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음식도 자극적,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 야채와 같은 담백한 음식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태음인과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기가 하강하는 체질이고 그 다음에 기가 잘 뭉치기 때문에 기혈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생기는 허혈성 탈모 질환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늘려서 기운을 많이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활 관리를 해주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몸의 대사를 안정시키고 면역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수면 관리입니다. 이렇게 하루 중에 몸에 에너지를 쏟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는 과정이 밤에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자시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반드시 자고 있어야 몸에 음기를 기르고 혈을 자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발과 혈과는 상당히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밤잠이 줄어들수록 혈이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일상상 이제 이른 시간에 잠드는 것이 어렵겠지만 11시 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잠에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의 문제인데요. 갈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하루 종일 뛰어노는 게 일상이었다면 요새는 이제 학업으로 인해서 활동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앉아 있는 시간이 늘면서 성장에도 장애가 있고 면역력 약화도 발생을 하고요. 스트레스가 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탈모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햇빛을 꼭 봐야만 몸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 결핍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3, 4세경에는 한 비타민 D 결핍이 한 35% 정도. 하지만 점점 연령을 먹을수록 연령이 들어갈수록 비타민 D 결핍 환자들이 증가해서 고등학생 정도,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한 7, 80% 정도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성장에도 꼭 필요한 요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햇빛을 충분히 보는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먹거리의 문제인데요. 환경 변화에서 큰 변화가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먹거리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가제라든지 아니면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자극을 주고 면역계에 불안정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불규칙적인 식사 때문에 몸의 대사가 불안정해진다든지 아니면 영양이 결핍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탈모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영양분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건강보조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원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갈수록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형 탈모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원형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명한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가 과거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이들을 전학시키는 것은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태어나서 육아를 해주신 분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다닌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진학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새와 같이 날씨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돼서 감기와 같은 질환들이 생기는 것처럼 심리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 변화들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 아토피,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 원형 탈모 같은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을 한 총 67종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5만 명 정도의 사명꼴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서 탈모 질환이나 원형 탈모 질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스트레스 요소, 환경 변화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살펴서 관리하고 치료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한의사 문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